저는 지금 전직 세무공무원을 하다가 개업사무소를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취미로 경제공부방 참석을 하고 보고서를 보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서 발표한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러한 공정위 자료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직접 공정위 가서 그 공문을 직접 보고 있는데, 이것도 경제공부방 다니면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공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답변자는 이제 다 아는 사람이죠? 네.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고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텐데, 오늘 공정위 자료를 토대로 자 하나씩 보시면요. 공정위 2019년도 자료가 2020년도 7월에 발표했습니다. 19년도 매출을 집계해서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7월에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다단계, 잠시만요. 그냥 글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로만 드리면 안 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130개 회사가 있고요. 매출액은 5조 2천, 후원수당도 그렇고 거의 작년과 비슷합니다. 이 중에서 상위 10개 업체가 3조 7천억을 했으니까 전체 130개 중에서 10개 회사가 매출액의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원 수도 8%가 증가해서 68.86%, 대략 69%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130개 회사 중에서 상위 10개 업체의 판매원 수가 71%, 70%,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그러나 그 중에 대다수 83%는 연 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거래했다라고, 이건 공정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판매보다 회사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공정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해의 정보 공개를 통해서 판매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건전한 구매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후원수당 이야기를 하는데, 후원수당이라는 게 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후원수당은 자신의 거래 실적, 다른 판매원의 거래 실적, 그리고 세 번째로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 네 번째로 기타 판매 활동 장려를 해서 얻는 이익을 말하는데, 상위 판매원들은 네 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되지만 하위 판매원들은 자가 소비를 해서 이 수당을 받는다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공정위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후원수당을 받는 사람 중에서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 0.68%고, 그런데 또 3천만 원 이상자가 사실 10개 회사에서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트워크를 할 거면 이왕이면 상위 10개 안에 들어가는 회사를 해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주요 취급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판매, 풍기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계속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 텐데요. 이 자료들은 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공정위에 등록한 업체들은 법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5%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건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35%로 해놨고요.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제대 대상이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불법이죠.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지나친 사회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직도 드라마나 영화 보면 80년대, 90년대에 있던 것처럼 피해자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도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있지만 그런 회사들은 130개 등록하지 않은 회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국가에서, 공정에서는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요청으로 무리하게 거래하지 말라고,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체 130개 회사 중에서 상위 10개 업체들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2천억 중에서 한국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유니시티, 허블라이프, 유산화, 시크릿, 시너지월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유산화는 7위를 하고 있죠. 전년 대비 33% 성장했고요. 이게 2019년도 자료니까 혹시 몰라서 2018년도 자료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18년도 자료 보시면 대부분 1위부터 8위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유산화는 12위였다가 7위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빠진 업체가 두 곳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10개 업체 중에서 판매하는 평균 수량액인데 이것도 회사마다 스타일은 다르기 때문에 판매 수나 1인당 평균 수량액이 다른데요. 놀라운 건 12위인 카리스가 평균 100만 원이 빠졌는데도 550인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대략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 유산화는 254만 원이죠. 그래서 10개 회사 중에서는 세 번째 회사입니다. 카리스, 그다음에 허블라이프, 다음 유산화 이 세 번째 차지하고 있고요. 10개 업체들의 가장 대표적인 품목들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메이는 생활용품이나 건강식품들, 애터미도 화장품이나 건강식품들이고요. 쭉 보시면 뉴스킨은 건강식품, 허블라이프들도 건강식품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전문가 말한 7가지 성공 조건에서 10년 이상 주식 상장, 제품의 전문성, 글로벌 보수 체계인데 제가 10개 회사를 다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4곳을 추려했습니다. 저희 유산화랑 비슷한 10년 이상이고 주식 상장되어 있고 글로벌 회사인 곳을 제가 다시 임의로 한번 추려서 구체적으로 더 볼 텐데요. 일단 전체 매출 추이를 보면 2019년도 5조 2천억이고 이거 보시면 2008년도부터 2019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증가율은 8년부터 19년 11년 사이에 144%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너무 길게 보면 그렇고 최근 5년치 성장률을 다시 보면 5년간 16%를 성장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16%를 5년으로 그대로 나눴더니 3.3%예요. 그런데 제가 밑에 복리로 써놨잖아요. 이걸 매해마다 3.3%로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성장할 때는 복리 성장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평균은 3.3%이지만 복리는 3.1%니까 이게 100에서 103 갔다가 다시 거기서 3.1% 또 증가하는 복리식으로 비교를 해본 거고요. 일단 다단계 전체 매출 추이는 복리로 3.1%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아메이도 역시 대단한 회사입니다. 계속 우리나라에서 1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매출도 11조 2천억이나 되고요. 11년간 86% 성장했습니다. 본인은 2.1%, 뉴스킨도 계속 2위, 3위 하고 있고요. 대단한 회사죠. 11년간 135%, 최근 5년간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허벌라이프도 11년간 91% 성장했네요. 저 유산화는 11년간 979%, 그리고 최근 5년간 복리로 29.9%. 여기 보시면 5년간은 269%인데 이걸 5로 그대로 하면 53%잖아요. 이거 53%로 해석하면 안 되고 계속 5년간은 약 30% 정도 복리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출 추이를 제가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해놨고요. 대단한 회사들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작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뭐 성장세나 이런 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점유율도 제가 다시 했는데 이 점유율은 공정위에서 직접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 매출 5조 2천억 있잖아요. 2008년도부터 2019년도 전체 매출 중에 제가 각 4개 회사의 매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한국 아메이가 32%부터 23%까지 있고 이때 당시는 뭐 회사가 많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1등이었지만 32%에서 떨어지고 있고요. 뉴스킨도 이렇게 점유율이 변하고 있습니다. 허벌라이프도 올라갔다 하고 있고요. 저희 유산화는 처음엔 미미했으나 계속 올라가서
지금 2.2% 정도 되고 있죠. 2% 대단한 것 같은데 큰 회사들은 같이 있으니까 제가 좀 미미해 보이긴 하지만 성장세는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점유율도 제가 그래프로 표현했고요. 근데 한국 아메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메이를 빼고 뉴스킨과 세 개를 회사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후원수당 판매원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후원수당 판매원도 다시 정리를 했는데 후원수당 판매원이 왜 중요하냐면 판매원의 변화에 따라서 전체 매출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판매원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전체 판매원 숫자는 5년간 1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개 회사를 같이 놨는데요. 한국 아메이는 이렇고요. 세 번째 회사인 뉴스킨도 5년간 18% 성장했습니다. 허블라이프도 이렇고요. 유산화의 후원수당 판매원 수는 많이 성장했네요. 188%.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그대로 공정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올린 겁니다. 예. 자, 후원수당 판매원도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여봤습니다. 다시 또 아메이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아메이를 빼고 세계에서 한번 다시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매출액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게 2019년 마지막 자료입니다. 유상학 유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33%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왜 네트워크를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제일 앞에 트럼프가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왜 좋은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찾은 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많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세일즈와 네트워크를 비교하겠습니다. 세일즈는 하루에 5개를, 각 회사의 주요 제품들 있죠? 하루에 5개씩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월 150개 판매하고, 네트워크는 판매와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월 1명을 찾아서 사업을 병행하고 그분에게만 판매하기 때문에 누적 판매량도 한계죠. 처음에 되게 미미합니다. 150개와 1개. 그러나 이게 계속 보시면 세일즈는 월 150개씩 계속 가죠. 그러다 보니까 누적 판매량도 일정하게 증가를 하지만 네트워크는 처음에 여전히 미미합니다. 판매량 병행하기 때문에 1개, 2개, 4개 계속 이렇게 2배로 올라가죠. 누적 판매량도 합쳐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9개월째 됐을 때는 256개, 드디어 매월 판매 수량 150개를 넘기죠. 이게 첫 달 150개 한 개는 엄청난 차이지만 9번째 때 넘겼고요. 누적 판매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죠. 그래서 세일즈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여기서 누적 판매량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걸 본 거예요. 1명과 2,000명. 제가 세무사를 하지만 세무사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되게 사장들은 외롭다. 되게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죽으나 사나 제가 혼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과 사장이 생각하는 바는 다르잖아요. 외로운데 네트워크는 평생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2,000명이다. 제가 여기서 반해서 일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럴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본 거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이잖아요. 자본주의는 경쟁이에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경쟁을 배웠고 기업들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도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경쟁이 아닌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인데 저희 전문직들은 대부분 수습이나 이런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오너 세무사 밑에 근무 세무사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 서로 이제 다른 오너 세무사와 저는 경쟁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네트워크는 그렇지가 않죠. 제가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았지만 그분과 저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리고 이게 월 판매 수량이 1개, 2개 늘어나는 이유가 서로 협력을 하고 있고 이게 길게 보면 2,000명까지 가는 건데 실제로
2,000명까지 하신 분이 있죠. 또는 파트너만 따지더라도 250명 하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데요. 이걸 좀 더 보면 협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누적 판매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복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복리에 비교되는 말이 사실은 없어서 제가 물음표를 했어요. 단리는 어쨌거나 증가는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게 증가하나요? 요즘 모든 자영업자도 다 힘들어하죠. 왜 힘들까요? 꾸준히 경쟁자가 늘었잖아요. 세상에 경쟁자는 계속 늘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핸드폰만 해도 삼성전자하고 LG, 애플 정도가 가장 잘 나가는데 LG전자조차도 포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회사를 기억하지만 예전에 10년 전에는 모토로라 뭐라 되게 많았잖아요. 계속 경쟁하다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일즈가 하루에 5개씩 월 판매를 150개 한다고 치지만 이분이 과연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이 150개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게 제품이 돈이 된다 하면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경쟁자가 늘 거예요. 경쟁자가 늘었으면 지금은 150개 팔지만 나중에는 100개나 팔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 그러니까 제가 달리도 아니고 사실은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보고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할 거면 어떤 회사를 만나야 되느냐, 다시 앞에 있던 거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10년 이상 주식상장, 제품의 전문성 있어야 되고 보수체계도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유산화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92년도 설립했고요. 당연히 뉴욕 증권거래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생산 비율도 높고요. 제품의 공신력도 뉴트리션 서플리먼트에서 4년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 매번 1등하고 있죠.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보수체계도 제가 그 사업 설명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타사들을 계속 들어봤는데 좀 기본은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어려운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분이면 저희 사업 설명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유산화 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유산화는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메모를 많이 했더니 버퍼링이 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 메모를 많이 하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되네요. 근데 일단 제 얼굴은 보이죠? 네. 네, 제 얼굴은 보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공유됐나요? 네, 됐을 것 같고요. 예. 다시 한번 제가 쭉 가겠습니다. 이제는 메모할 게 많지 않으니까요. 이런 버퍼링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예. 잘 보이죠? 네. 이런 사고도 있어줘야죠. 예. 유산화는 글로벌 회사이고요. 24개국에 진출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700회면 평균 25개 이상을 탔고요. 대부분의 상들은 한국에서는 대상, 해외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700개 상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힘든 거지만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을 많이 타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어려운 건 이게 엄청 힘들고 위대한 상, 아인슈타인 상을 노벨 의학상에 버금간다는 상을 탄 세계에서 유일한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상 플랜을 볼 텐데요. 제가 되게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요거 한 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강의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할게요. 여기 보시면 바이너리 회사이고요. 주정산, 주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외우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이해할 때 되게 편해요. 이게 주정산, 주지급이란 말과 그리고 실적 이월과는 연결되어 있는 말이고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적 이월이 돼서 시작 포인트가 제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무한 깊이로 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호수당 타사처럼 3%, 21%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저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들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너리니까 양쪽을 비교해서 저희는 둘 중에 후원, 작은 금액을 중심으로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소실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소실적이 약간 한자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소실적이란 말보다도 둘 중에 마이너라고 쓰거든요. 미니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저는 미니멈이라 할게요. 둘 중에서 적은 미니멈이 2,500을 기준으로 2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인 1,150원을 고정환율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가게 하나일 경우 3,000대 2,500이면 주수당이 57만 5천 원이죠. 그랬을 때 똑같은 거지만 3,000과 2,500이지만 가게 3개를 했을 경우는 금액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실 분들은 가게를 하나가 아니고 3개로 시작하셔야 맞겠죠? 중국 매출도 바이너리의 특성상 다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모든 회사가 되고 있는 것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C가 구매한 것들은 B나 A에 올라가는 건 모든 바이너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중국 매출은 A, B, C가 구매한 게 B, C 가게 1, 2에 올라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가게가 3BC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1과 2는 둘 다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 매출 둘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건 타사에 없는 유사나만의 특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복 매출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상태에서 BC 1, 2가 700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스팩 하나 55점을 구매하게 되면, 다시 보시면 755점으로 똑같이 올라갔죠. 가게 1, 2에 같이 올라간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 간혹 네트워크를 이야기하신 분들이 깃발 꽂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깃발 꽂아야 된다고 하면, 바이너리니까 무한대로 밑으로만 내려가니까 계속 무한대로 들어가면 좋죠. 그러나 법에서 35%로 제한되어 있고, 또 회사도 수당을 무한대로 주면 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사 내부마다 각자 기준이 있는데, 그 유산화에서는 계속 가더라도 5,000 대 5,000까지만 줍니다. 이거를 맥스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게 하나당 한 주에 115만 원을 맥시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 주당 115만 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46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가게 하나당 460만 원이고 가게 3개면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인 건 아니죠. 가게 3개로도 사실은 최대하면 연간 월 1,200이지만 더 갖고 싶은 분도 계시잖아요. 월 1억, 2억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랬을 때 너무 억울하니까 회사에서는 5,000 대 5,000 맥스아웃이 되면 가게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게 3개에서 시작해서 4개, 5개, 30개 이상 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가게 3개를 유지하나 가게 30개를 유지하나 월 유지비용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엄청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산화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평생 매칭 보너스인데, 이것도 용어를 잘 보시면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가입 8주 이내에 4명을 후원해서 1,600포인트가 되면, 이렇게 4명을 제가 다 후원했어요. 그러면 저도 자격을 달성했고요. 저는 자격됐고 제가 소개한 사람도 자격이 되면 똑같이 자격이 주어졌죠. 그러면 이분의 15%를 평생 지급하게 되는데요. 평생이라는 게 처음에 5만 원씩 시작하면 되게 약소한 커피값이지만, 커피값이 그 다음에 식사값으로 계속 늘고요. 500만 원만 해도 75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근데 2천만 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 1, 2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최하 20년에 30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천만 원 받는 파트너가 생길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500만 원씩 받는 사람 10명 만들면 되잖아요. 20년 하는데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75만 원씩 10분이면 750만 원을 추가로 보너스로 받는다란 이야기죠. 네, 본사에서 이분들의 돈을 뺏어서 주는 게 아니고 추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고 또 리더십 보너스도 있는데 전 세계 매출의 3%를 골드 이상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다.